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선재입니다. 자, 목요일 날 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잘 가나 싶었는데 이 금요일장 이 대한강통신 주가가요. 18,080원 마이너스 10% 가까이 빠지면서 이 종가 마감이 됐죠. 근데요, 저는 오늘 이 하락만 보면 안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주가는 빠지는데 지금 그 빠지는 자리에서 오히려 계속 주워 담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지금 이 수급을 보시면은요. 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주가가 크게 밀리는 날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죠. 자,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 구간을 그냥 무너지는 자리로 보는 게 아니라 자, 낙폭이 커진 이 저점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오늘 눈여겨본 게 있는데 자, 이 JP 모건과 그리고 이 모건 스탠리 이 두 창구에서요. 주식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얘네들이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빠지는 종목을 계속 사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주가가 다시 움직일 만한 종목, 다시 올라갈 그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요. 지금이 싼 가격에 미리 담고 있는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여러분들 이 개인들의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피눈물 나는 물량이죠. 불안해서 던지는 물량, 손절하는 물량, 버티다 못해 나오는 물량. 그걸 지금 누가 받고 있냐? 외국인들이 받고 있고요. 또 이 JP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왜 이 하락 구간에서 이 외국인과 JP모건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대한강통신을 계속 담고 있느냐. 자, 요즘 이 국내 시장 분위기가요. 솔직히 시끄럽죠. 뭐 선거 이슈도 있었고 시장 불확실성도 있고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흐름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대한강통신을 지금 담고 있다? 자, 그러면은요. 이건 시장 전체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이 개별 종목의 재료와 흐름을 보고 선별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지금 이 외국인들은 대한강통신을 그냥 뭐 주구장창 빠지는 종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앞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 종목으로 보고 미리 자리를 잡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볼 겁니다. 대한강통신 이 주가 조정이 과연 어디서 멈출 수 있는지. 자, 그리고 이 반등이 나와준다면 어디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자, 오늘 그 흐름 싹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자, 이 구간에서 흔들려서는 절대 안 돼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로는 현재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자, 절대 안 된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무분별한 요 투매가 일어나지 않게끔 매도 금지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제 영상 끝까지 동행을 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동행이라고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댓글을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냥 형식적인 멘트가 아니죠. 자, 이 유튜브 알고리즘 특성상요. 요 세 가지가 동시에 많이 눌린 영상이 다른 우리요 대한강통신 주주님들께 추천 영상으로 훨씬 더 잘 뜨거든요. 자, 그래서 댓글에 동행이라고 자, 한 번씩 좀 적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노출이 되고요. 또 그만큼 같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께 요 정보가 같이 퍼질 수 있어요. 자, 좋아요와 그리고 이 댓글이 쌓여야 자, 저도 우리 주주님들이 이 대한강통신 분석을 원하시는구나 알고 더 자주 더 정밀하게 흐름 잡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동행까지 세 가지 꼭 한번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일단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대한강통신을요. 어디서 매수를 했던 저는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요 목표로 하는 거는요. 단순히 뭐 몇 퍼센트 반등 먹고 나오는 자, 그러한 단기 매매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최대한 높은 자리에서 매도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조금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 괜찮습니다. 자, 그게 매매를 못해서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대한강통신이라는 기업이 왜 움직일 수 있는지 또 어떤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보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 주가만 보고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만들어진 자, 이러한 이 양봉들이 몇 번씩이나 나와졌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이 거래량이 붙었다는 건 그만큼 뭡니까, 여러분들? 자,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냥 뭐 우연히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 투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매수에 나섰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 상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투자 경고가 붙은
붙으면서 여러분들 이 주가가 조정받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주가는 분명히 밀렸어요. 그런데 지금 요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안 터졌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상당히 커요. 만약 정말 뭐 세력이든 큰손이든 여기서 다 팔고 나가는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 주가가 빠질 때 이 거래량 또한 폭발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대규모 매도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거래량이 실린 강한 음봉이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이 주가를 올릴 때 들어왔던 지금 이 자금의 흔적들은 분명히 남아 있는데 그 자금이 빠져나간 흔적은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쉽게 말하면 이 들어온 돈은 확인이 되는데 나간 돈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최소한 지금 이 31,500원 부근을요, 최종 목표가로 보고 전부 정리한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여기가 끝이었다면 지금 차트가 이렇게 안 나와요. 자, 거래량을 동반한 이 강한 음봉이 쏟아졌어야 되고 공포 매물이 연속적으로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흔적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 추세 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볼게요. 최근에 지금 요 쭉 낙폭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거 무너진 거 아니야? 추세 꺾인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엄밀히 말하면은요, 아직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추세 자체가 훼손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단기적인 조정은 나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재 이 위치만 놓고 보면 여전히 이 상승 추세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매수에 나선 이 외국인 그리고 JP모건, 모건스탠리 같은 이 창구들도요, 결국에 뭘 보고 들어왔겠습니까? 이 상승 추세를 보고 온 거죠. 아직 추세가 살아있네. 지금은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정확한 이 눌림목 구간이구나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매수에 들어왔을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차트에서 확인되는 건요, 단순해요. 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 자금의 흔적은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이 대규모 자금 이탈의 흔적은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자, 그 말은 결국 뭐냐? 아래에서 이미 이 물량을 확보해 놓은 이 주체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하락폭 자체보다도 자, 이 과정에서 지금 이 거래량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자, 실제로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한강통신을 볼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바로 이 최근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젠슨왕의 한국 방문이죠.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광통신 테마가 처음부터 이유 없이 움직였던 게 아니잖아요. 시장이 광통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고요. 그 중심에는요, 계속해서 이 광통신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요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특히 젠슨왕이 여러 차례 차세대 AI 인프라와 그리고 요 데이터 센터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광통신 기술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해왔어요. 그 과정에서 시장 자금이 이 광통신 관련 종목으로 몰렸고 대한강통신도 그 흐름 속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번 이 한국 방문 과정에서 만약에 뭐 AI라던가 반도체 그리고 이러한 뭐 데이터 센터 그리고 네트워크 인프라와 관련된 긍정적인 메시지가 또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광통신 이야기를 뭐 직접 하던 AI 인프라를 이야기하던 결국에 연결되는 방향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데이터는 많아지고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전송 이 속도, 그죠? 자, 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전송 속도가 중요해질수록 광통신의 기술 가치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 광통신을요, 이제 단순 테마로만 보지 않아요.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인프라 영역으로 보는 거죠. 자, 요즘 시장만 봐도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요 AI라던가 또 반도체, 로봇, 데이터 센터, 자, 이런 기술주들로 돈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산업들이 결국엔 돌아가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죠? 요 데이터와 그리고 전력입니다. 자, 그리고 그 데이터를 빠르게 이동시키는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광통신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물론 최근에 뭐 투자 경고도 받았고 주가도 뭐 많이 올랐다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심이 잠시 다른 테마로 이동한 것처럼은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산업의 본질만 놓고 본다면 광통신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 자체는요,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의 이 조정을 보면서도 한 가지를 생각해요. 혁신 산업은 원래 여러분들 조용하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항상 의심을 받고요, 항상 흔들리고 항상 이러한 잡음이 따라붙어요. 이게 과연 진짜로 돈이 되나? 언제 그러면 실적이 나오긴 나오는 건가? 아니, 요 정도까지 오른 거면 그냥 과대평가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 과거에도 비슷했죠. 휴대폰이 나왔을 때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벽돌같이 엄청나게 크고 무겁고 비쌌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이런 걸 왜 쓰냐, 그냥 집 전화 쓰면 되지, 삐삐 쓰면 되지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다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일 거고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생활하잖아요. 기술 혁신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초기에는 의심받고 중간에는 논란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강통신의 조정을 바라볼 때도 단순히 이 주가가 빠졌다는 사실만 볼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속한 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시장이 다시 이 산업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자, 주가는요,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러한 단기 흔들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 기업이 가진 산업적 위치와 성장 가능성이 실제 이 주가에 언제 반영되는지를 지켜보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기사를 보시면은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젠슨왕이 직접 통신 장비를 언급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 대한강통신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광통신 관련 종목들도 같이 강세를 보였다는 내용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왜 대한강통신 주가랑 연결이 되느냐? 그냥 뭐 광통신 테마가 떴다 이 정도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AI가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GPU가 필요하죠. 근데 GPU 하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천 개의 GPU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이 두뇌처럼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서로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요 통로가 필요합니다. 자, 위에 있는 GPU랑 아래에 있는 GPU가 자, 계속해서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한 게 누구냐면요, 바로 이 구리선이 해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AI 연산량이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요 구리선이요, 더 이상 감당을 못하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열도 나고요, 속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력 효율도 따라가기 어려워졌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뭐냐? 바로 요 광통신입니다. 자,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그 구조가 되겠죠. 자, 속도 빠르죠. 열 부담도 적죠. 이 데이터 센터에는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젠슨왕이 공식적으로 이 방향을 언급했다? 이거는요, 단순한 뭐 코멘트가 아니라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이 광통신 인프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그 신호로 봐야 됩니다. 여태까지는요, 기대감이었어요. 광통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뭐 언젠가는 갈 수 있다. 이 정도였다면, 자, 여러분들 이제는요, 실질적인 이 산업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도가 숫자로 증명이 됐죠. 국내 광학 부품 기업들 뭐 라이콤, 이노인스트루먼트가 수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이 종목들이 뭘 하는 회사였죠? 자, 그리고요, 올해 한번 제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강력한 폭등이 가능한 추천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요, 이 AI 팩토리예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삼성만 봐도 공장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에 노란 봉투법 이슈도 있고, 미국은요, 인건비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AI 팩토리 자동화 쪽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기업은요, AI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고, 현재 글로벌 이 AI 기업과 소프트웨어 공동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 출신 실리콘밸리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또 최근 3년 연속 흑자, 실적도요, 이미 안정적으로 만들어놨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메이저 수급 대형 사모펀드들의 선매집은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은요, 딱 하나예요. 이 재료 노출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료가 공개되는 순간 이 종목 단기간에 강력한 급등,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AI 혁명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답이 나오죠. 삼성도요, 마찬가지예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뭐로 가고 있냐? 바로 이 AI 팩토리예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차세대 AI 시대를 이 AI 팩토리를 통해서 혁신하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와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AI 팩토리 구축에 합의를 했어요. 자,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을 보시면은요, 매출 규모만 무려 300조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반도체까지 합치면 150조 수준이에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 삼성은요, 급이 다른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생산성 혁명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뭘 하느냐? 이 AI 로봇을 투입해서 생산 혁명을 내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미국에 있는 현재 이 두 개의 팹에만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사람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AI 로봇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략적 지분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미 원익 IPS 지분 가지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도 지분 투자했습니다. 특히 원익홀딩스 보세요. 주가가 1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전략적인 투자 이후에 아예 계열사로 편입을 시켰죠. 자,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300% 상승이지만 흐름 전체를 보면 거의 템버거급 움직임이 나와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제 하나 남죠.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냐? 기본 체력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최근 이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씩 성장했고요. 아무래도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채 총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 대주주 지분이요 70% 이상입니다. 사실상 품절주예요. 이 성장성 대비해서 보면 이 회사, 이 기업 가치는요, 아직도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이요, 왜 중요한 종목이냐면 뭐니 해도 핵심은 이거죠. 엔비디아 출신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현재 이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 삼성과의 연결고리 분명히 있습니다.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협업이 진행 중이에요. 또 대주주 지분 70% 이상인 품절주 구조입니다. 이런 종목은요, 재료가 노출되는 순간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다 이 종목을 공개하진 못하고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지금 현재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 뭐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요.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급등할 확실한 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 해서 제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한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포가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요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광증폭기입니다. 광증폭기 관련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이 광증폭기 안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가 뭐죠, 여러분들? 고품질 요 광섬유 모재입니다. 자, 모재는요, 이 광섬유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 덩어리를 말해요. 그럼 광섬유 모재?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대한강통신입니다. 자, 지금 대한강통신은요, 국내 유일, 자, 국내에서 광섬유와 모재 쪽 수직 계열화에 국내 유일 강점을 가진 기업으로 언급되는 회사죠. 그러니까 라이콤이 수주를 늘린다? 광증폭기 수요가 늘어난다? 그 뒤에 필요한 소재와 파이프라인까지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라이콤이 지금 여러분들 39억 원 규모 계약
계약을 따냈다는 이야기가 나와줬죠. 근데 그 배경에는요, 결국에는 광통신 인프라 확대가 있고 그 안에는 다시 광섬유와 모재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한광통신이 왜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젠슨왕이 방향성을 찍어줬어요. 라이콤 같은 기업은 이미 계약으로 숫자를 보여줬고요. 그 밑단에는 광섬유와 모재라는 핵심 소재가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는 누가 있냐? 대한광통신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을 그냥 여러분들 뭐 광통신주가 뭐 하루 반짝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맥락을 읽으셔야 됩니다. AI 인프라가 커졌고요. 데이터 센터가 바뀝니다. 구리선에는 이제 한계가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광통신으로 전환이 됐고 또 광증폭기 수요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광섬유와 모재가 들어간다. 이 흐름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요. 자, 여기서 이 연결고리를 보는 사람과 그냥 뭐 하루하루 주가 등락만 보는 사람이 갈릴 겁니다. 승기를 잡는 사람과 못 잡는 사람이 나뉘는 구간이 바로 지금 같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자, 단순히 뭐 광통신이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열릴 수 있는 시장에서 대한광통신이 그럼 어떤 위치에 있느냐예요. 왜 제가 계속해서 이 대한광통신의 무기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냐. 지금부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요 인터넷은요. 사실상 대부분 이제 온 지역에 연결돼 있죠. 뭐 도시야 당연하고 상간 지역도 당연히 커버되고 통신망이 안 깔린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미지의 영역이 있죠. 어디죠? 자, 오지라던가 뭐 심해 그리고 이런 뭐 극지방 자 그리고 광 케이블을 설치하기 어려운 그러한 지역들 바로 이런 곳들이죠. 자, 그러면 이 한계를 어떻게 넘느냐? 여기서 등장하는 저 궤도 위성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우리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가 대표적이에요. 기존에는 이 광 케이블을 땅에 깔아야 인터넷을 쓸 수 있었는데 이전에는요 우리가 이 위성이 하늘에서 직접 통신망을 제공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위성과 지상국이 통신할 때 지금까지는 요 전파로 주로 사용했어요. 근데 전파는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날씨 영향도 받죠. 간섭 문제가 있죠. 보안 문제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가 다음 단계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요 레이저 광통신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위성과 지상국을 이 전파가 아니라 빛으로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요. 간섭도 줄고요. 보안성도 크게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 이 국내 연구진과 산업계에서도 초소형 광통신 지상국 상용화 움직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대형 안테나 대신에 이제는 레이저 기반의 광통신 장비를 활용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죠. 우주에서 내려오는 이 레이저 신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광 신호를 처리하는 광섬유는요. 일반 통신용 광섬유와는 요구 조건이 다릅니다. 극한 온도 변화와 우주 환경, 장기간 안정성 이런 조건을 다 버텨내야 돼요. 그래서 특수 광섬유 기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대한광통신을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우리 요 광섬유와 그리고 광섬유 이 모재 영역에서 자체 기술과 생산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에요. 자, 결국 광통신 시장이 확대될수록 광섬유와 모재에 대한 수요 역시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 논리인 거죠. 여기에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이른바 K-스타링크 프로젝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만약 이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이 지상국 구축 과정에서 광통신 인프라 수요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상에서는 이제 이 AI 데이터 센터, 하늘에서는 이런 저궤도 위성통신 두 개의 성장축이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한광통신은요. 미국 사업 기반과 해외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평가하면서 광통신 산업 성장의 수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시장이 우리 이 대한광통신을 단순히 통신주로만 보는 단계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광통신, 저 궤도 위성. 자, 이 여러 흐름이 한 방향으로 모일 수 있는지 자, 시장은요. 그 가능성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과 지금 요 기관성 자금이 왜 관심을 갖는지, 왜 조정 구간에도 물량을 받아가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오늘 뭐 하루하루 이런 주가만 볼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올라타 있는 결국에는 이 산업 흐름 전체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결국 중요한 거 여러분 앞으로예요. 이런 성장 스토리가 실제 수주와 실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언제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단순히 이런 흔들림에 반응한다기보다는 어떤 가격에서 대응하고 또 어떤 구간을 핵심 지지선으로 봐야 되는지 그 전략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 구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위 상담 번호로요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대한강통신에 우리 대한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손실 중이신 분들께는요, 제가 이 추가 매수 관점, 그리고 신규 진입을 고민하신 분들은요, 신규 매수 관점으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필요한 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주가가 뭐 하루 흔들린다고 같이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결국에는 산업의 방향성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근거입니다. 여러분,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판단은요, 우리가 이러한 공포가 아니라 근거를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되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뭘 해야겠죠? 우리 요 좋아요와 댓글은요, 사랑입니다. 댓글에다가는요, 동행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반드시 큰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게끔 끝까지 동행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뭐 주가가 빠졌다고 우리 여러분들께 영상을 안 찍어드리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여러분들 잡아드리려고 더 주가가 이렇게 눌리면 눌릴수록 더 강하게 제가 영상을 매일매일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주주님들 이 구독 버튼만큼은 꼭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계속해서 꾸준하게 찍어드릴 건데, 이 구독이 안 되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의 요 핸드폰 상에 유튜브 상에 저 임선생 영상 자체가 안 뜹니다. 오케이? 구독을 눌러주셔야 알람이 뜨고요. 알람이 떠야 우리 타이밍 안 놓치고 바로바로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구독은 뭐라고요? 필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잘 들었다, 이해가 됐다 하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이 이해가 되셨고 어느 정도 잘 따라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임선생 영상 처음 봤다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도움을 받으시려면 우리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 끝났나요?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제가 수익으로 크게 빠져나오실 수 있게 끝까지 동행을 해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동행하실 분들은요, 댓글에다가 뭐라고요? 동행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제가 오늘 이 삼성전자 M&A 황제주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요, 지금부터는 이 로봇주들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요, 그냥 이 로봇 테마라에서 다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죠. 진짜로 이 돈 버는 기업, 진짜 이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처음 이 로봇 사업 진출한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 이후로 단기간에 2500% 25배나 폭등해서 만원대였던 주가가요, 무려 42만원대까지 갔고요. 현재는 93만원 최고가까지 찍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흐름이 이번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로봇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800조 원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정도 시장이면 절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신성장 동력 찾기. 이거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가 항상 하는 전략이 뭐예요, 여러분들? 요 M&A, 밸류 체인을 결국엔 완성하려면 인수합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 로봇 M&A. 이 흐름 속에서 핵심 기업으로 계속 거론되는 기업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기업인데요. 현재 이 기업 기술력 보시면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글로벌 S급 인재들. 로봇 산업은요, 결국 뭡니까? 사람 싸움입니다. 이 회사 S급 인재들을 계속 영입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보면
보면 삼성전자 이 AI 연구소 출신 인물을 판매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제 단순히 기술 회사가 아니라 이 AI 로봇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이 AI 기술 관련해서도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 구조도 보시면은요, 굉장히 탄탄합니다. 연속 흑자,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이 사상 최대 실적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 보세요. 이 노란봉투법과 관세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 미국 공장에 투자할 때 인건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무슨 의미냐? 사람 대신 이 로봇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즉 이 생산성은 올리고 인건비는 줄이고 결국 답은 하나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자, 그리고 여러분 결국 삼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 역시 이 AI와 그리고 이 로봇 산업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23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자, 불과 17,000원대였던 주가가요. 그 이후에 42만 9천원까지 무려 25배 폭등 랠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를 보세요. 신사업팀까지 만들면서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로 가겠습니까? 이 대형 M&A입니다. 자, 지금 삼성의 위기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결국에는 대형 인수 합병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산업이 뭐냐?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고요. 자, 그래서 삼성도 이 로봇 산업을 절대 놓칠 수가 없고 결국 삼성은 이 로봇 밸류체인 완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무려 800조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삼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M&A로 로봇 밸류체인을 완성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타겟으로 계속 거론되는 기업이 있는데 자, 이 기업이 뭐냐? 바로 이 로봇 핵심 부품, 요 감속기와 그리고 이 모터, 액추에이터 기술 기업입니다. 여러분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액추에이터입니다. 지금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 이미 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그림은 하나예요.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급의 상승.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 이미 인수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전 세계 유일하고요. 최초고 또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 있고 시제품까지 개발을 완료해놓고 이제는 요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인수 마무리 짓고 나서 요 재료를 터뜨리겠죠. 자, 글로벌 사모펀드 국내 세력들 이미 선매집 들어와 있습니다. 즉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단돈 요 100만 원만 넣어도요. 이 종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처럼 2,500만 원 이상 불어날 수 있는 그 그림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확실한 성장 테마를 잡고 있고 삼성전자 이 M&A 재료까지 연쳐져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010-8309-5578 이쪽으로 간단하게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종목, 자, 최소 이 2배에서 3배 이상 상승할 만한 종목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시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요. 010-8309-5578 이쪽으로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진짜 크게 급등할 종목 딱 한 종목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보내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자, 여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포가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릴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으셔서 이번에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